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마도 오늘 저녁은 국수를 미리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고 예상하던 일들이 예상대로 이루어지면요. 결과까지 예측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정준길 변호사님을 잘 모셨던 것 같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이 아주 미리 예언했던 일들이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PD님이요. 여기다가 멍석이 아니구나. 장판이 아니고 뭐죠? 돗자리를 깔아라고 했습니다. 잘못해서 멍석 깔 뻔했습니다. 돗자리 깔고 진짜로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이다 하고 답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요? 42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기 전에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42번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어제 방송 보셨으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26일 오후 2시 10분에 선고할 것이다 라고 정준길 변호사님이 예상을 했고요. 제가 근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3번 먼저 보여주세요. 정준길 변호사님이 날짜 보시면요. 이미 과거에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부터 먼저 선고해야 하는 이유라고 글을 썼죠. 44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헌재가 사는 길은 한덕수 탄핵 사건 먼저 각하 결정하라라고 했습니다. 45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된다라고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42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이것은요, 헌재가 정준길 변호사님 말을 그대로 따른 거네요.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우리 문영배가 고집을 꺾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승복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 매우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준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됐습니다. 정 변호사님, 선고의 의미 설명해 주세요. 오늘 민주당이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 이건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그동안 최우선적으로 선고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도 먼저 하겠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24일 오전 10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뭡니까? 펄쩍 뛰고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된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선입 선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잠깐만요, 정 변호사님. 급한 거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급한 슈퍼챗을 쏘시면서 급하지만 읽어달라고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급하지만 읽어주십시오. 지금 현재 헌재 재판소 앞 국민변호인단 필리버스터 현장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필요한 이야기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혹시 근처에 계시면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까 기사 잠깐 보니까요. 1인 시위하는 사람들 강제 해산시킨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헌재가 굉장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 변호사님 말 끊어서 다시 질문하고 다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차분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42번 뉴스 보여주시면서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입니다. 오전 10시 선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정준길 변호사님은 끊임없이 한덕수 총리 재판 선고 먼저 하라. 그리고 한덕수 총리 재판을 각하하라 라고 일단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요. 근거 자료 잠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43번입니다. 43번 근거 자료를 보면서 아시아투데이 뉴스에서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부터 먼저 선고해야 하는 이유로 정준길 변호사님이 글을 쓰셨고 지금 글 쓰신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저 얼굴 정준길 변호사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오늘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건에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다른 탄핵 소추된 사건들이 거의 다 이제 탄핵 기각 선고가 다 됐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원래 선입 선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선입 선출 원칙이라고 합니다. 저기 선입 선출 원칙이라고 정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선입 선출 원칙이 뭔지 설명 먼저 해주세요. 선입 선출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같은 경우에 접수된 사건의 순서대로 결정을 한다. 그것이 선입 선출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장을 넣어서 먼저 들어간 사건부터 먼저 답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억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좀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나중에 접수됐는데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부터 먼저 하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입 선출 원칙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윤석열 대통령부터 먼저 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선입 선출 원칙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총리 사건을 비교를 해보면 어느 사건이 먼저 접수됐죠?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먼저 접수됐어요. 결심은 어느 게 먼저 됐어요? 한덕수 총리께 먼저 됐어요. 근데 선입 선출의 원칙이라는 것은 접수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갑자기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왜 네 선입 선출 원칙 안 지켜? 아니 지네가 예전엔 그거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이거를 이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잠시요. 근거 하나 보겠습니다. PD님, 제가 지금 카톡에 자료 하나 보냈습니다. 그 자료를 먼저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에서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제가 방금 보내드린 거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한덕수 탄핵 선고일이 윤보다 먼저 강한 유감. 그죠? 제목에는 강한 유감 정도로 표시를 됐지만요. 저거는 민주당의 그 불안함. 이 불안함. 무엇이 불안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복귀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 불안감이 지금 하늘을 찌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유감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같으면은 저렇게 얘기 안 하겠죠? 당연하죠. 자, 그러면 한덕수 탄핵 선고일자가 먼저 잡힌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좀 설명을 하려면 좀 긴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거의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 애들조차도 한덕수 총리는 뭡니까? 인용이 안 되고 복귀할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탄핵이 각하될 것이냐, 탄핵이 기각될 것이냐, 그 두 가지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이 기각된다라는, 기각이 되게 되면은요, 기각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가 150석, 과반수를 넘는 151석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덕수 총리가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국무회의 이거 좀 문제가 많다. 평소랑 달랐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탄핵이 당연히 기각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은 뭡니까?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직접 관계는 없지만. 그죠? 자, 그런데 각하가 되는 경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잠깐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PD님, 우리 지금 45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거부터 보세요, 여러분. 한덕수 선고의 의미. 헌재는 패닉, 제명은 멘붕. 제명은 왜 멘붕이 됐을까요? 친구, 문대행이 쌩까나봐요. 헌재는 왜 패닉이 될까요? 이제 우리가 덕수옹아 하고 난 뒤에부터 윤석열 대통령 하고 나면 우리 쟤네들한테 이제 어떡하지? 쟤네들이 한 건 민주당이에요. 근데 한덕수 선고의 의미 지금부터 잘 보여드릴 건데요. 45번 44번을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44번. 네. 조금만 올려보십시오. 밑을 볼 수 있게. 조금 더.
자, 잠깐만요. 하지만부터. 자, 하지만 만약에 헌재가 각하를 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무효라는 것이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한덕수 권한 대행은 직무가 정지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적이 없는데 최상무기가 지가 권한 대행인 줄 알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라면 2명 헌법재판관 임명한 건 무효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무효인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두 사람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을 진행해 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여기서 말하는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2명은 자격이 없는 헌법재판관이야. 그럼 뭡니까? 기본권을 침해한 부적법한 재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재판관이라고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 왔으니 그 재판은 뭡니까? 완전히 무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게 되면 각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응? 그럼 만약에 각하를 하지 않고 이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론을 다시 열어가지고 야,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가 각하가 됐는데 각하된 결과에 따르면 맨 나중에 정계성과 2명, 조한창 2사람 임명한 거는 무효래. 그러니까 2명 빼고 6명이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8명이 재판을 진행해 온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변론을 갱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변론을 갱신하게 되면 마은혁이가 들어올 수 있어요? 마은혁이도 못 들어오죠. 왜? 마은혁은 임명도 안 했지만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임명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맨 처음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되기 전에 6명이었던 때로 되돌아가는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월요일날 각하 결정을 하면 그러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를 하든지 아니면 변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셨습니까? 잠깐 재밌는 사진 몇 장 보고 다시 계속 설명 이어갈게요. 아주 중요한 설명이 오늘 많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정준일 변호사님이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으신지. 여기다가 우리 장판 한번 깔까요? 아니, 장판이 아니고 돗자리요. 깔까요? 어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26일이 될 것 같다. 한덕수 선고는 더 앞일 것 같다. 어떡해! 24일이 선고 맞아요. 그렇다면 정준길 변호사님 예언대로라면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 선고가 되겠죠. 어제 판결문 읽었죠? 자, 여러분 지금 재밌는 사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걸 보고 제가 웃으면 예의가 없다 할지 모르겠지만요. 3번 뉴스 잠시 보시면서 우리도 한번 스트레스 해소하고 웃자고요. 3번 뉴스 보여주세요. 화면, 얼굴. 네. 여성이기 때문에 정 변호사님께 안 넘기고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달걀 맞은 정치인이 되게 많은데요. 이분 달걀 특성이 좀 있대요. 여러분 뭡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너무 진화합니다. 생계란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숙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모양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싹 다 뒤져가지고 반드시 체포해 그랬다고 합니다. 당황하셨나 봅니다. 또 사진 몇 장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PD님 이재명 사진 중에서 일단 혼자 있는 사진 말고 뒤에서 있는 여러 명이 있는 사진부터 하나씩 보여주세요. 샷 보여주세요. 네, 제가 재밌는 사진을 가져왔어요. 사진. 영상요? 예. 보여주세요. 네. 지금요, 재밌는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사진을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제가 다시 가져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어디 틀어주나? 달걀! 계란! 센스 있게 또 이걸 보여주십니다. 지금 맞았나요? 맞은 건가요? 지금 맞는 영상인가요?
잠깐 다시 볼게요. 잠깐만요. 어. 아, 저 이거 영상으로 처음 봤어. 어떡해. 근데 왜 나 난리 났어. 자기 맞고 나니 난리 났어. 근데 왜 백혜란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거 조금,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 다시 한 번만요. 근데 왜 하필이면 백혜란을 때렸어? 여러분, 이거 풀 영상 보셨어요? 어머, 어떡해. 저거 생계란 아니에요. 저거 반숙란, 난리 났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번 더 보자고요? 한 번 더 보여드려요? 예, 한 번 더. 미안합니다. 저도 좀 스트레스 해소 좀 하고 삽시다. 아이고. 다 맞았어. 어떡해 저 계란.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반숙란이래요. 반숙란. 그래서 제가 더 멘트는 안 할게요. 그냥 영상 제가 아까 사진만 보여줬는데 우리 PD님이 영상 그러는 거예요. 센스 있게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센스 있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즐거우시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요. 이재명이 분명히 앞에 있거든요. 이게 정 변호사님은 그 남자의 외모를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할게요. 이재명이 분명히 앞에 있거든요. 근데 왜 뒤에 있는 사람이 더 길어 보이죠? 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정 변호사님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네. 여러분, 이상 안 해요? 왜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보이죠? 네. 그쵸? 여러분, 너무 재밌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근데요, 이재명 어떡해요? 저 표정이 왜 저래요? 그래서 제가 좀 사진을 좀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또 한 장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저 오늘 너무 재밌는 거 갖고 왔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저 사실은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저 정말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몰랐는데요. 여러분, 저건 뭐예요? 이거 맞춰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맞춰보세요. 이게 띵호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띵호아 아니에요. 합성 아니에요. 아까 그 사진은 합성 아니에요. 진짜 사진이었어요. 아까 그 사진 합성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저요! 잠깐만, 시청자들한테. 저 맞는지 모르겠는데, 난 느낌엔 맞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모지리? 아니잖아요, 모지리. 모지리는 리을이죠.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근데, 이게요, 문재인이래요. 맞다. 저도 문재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거꾸로 읽어봐요. 읽어봐. 이재명이네요? 여러분, 문재인 뒤집어서 읽으면 이재명이래요. 정말 그렇네.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한 몸이래요. 네. 그렇네요, 진짜. 멋쟁이 아니에요. 문재인이고, 이거 아시네? 이재명 거꾸로 그대로는 문재인 아시네? 다 알고 계시네? 저 이거 너무 놀랐어요. 설마 문재인 멋쟁이는 아니죠? 아니죠. 저 너무 놀랐던 게요. 이게 문재인 뒤집으면 이재명인데 이 두 사람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네. 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둘 다 똑같다는 얘기래요. 소름. 여러분 이거 몰랐죠? 저는요 문재인인 줄 알았는데 거꾸로 하면 이재명인 거는 정말 놀랐어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읽혀진다는 거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 여러분 그쵸? 둘이 세트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세트래요. 와! 근데 우연히 일치치고는 너무 신기해서 시청자의 수준을 너무 낮게 봤다고요? 전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거 몰랐어요. 사실 페북에 누가 저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걸 댓글을 써놓은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저는 소름 끼쳤습니다. 자, 이제 좀 재밌었으니 이제 다시 42번 한번 보여드리고 42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재밌게 해드린 거고요. 42번 보여드릴게요. 42번 뉴스입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입니다. 이 선고의 의미는 오늘 국수 먹어도 돼. 이제 좋은 일 있을 거야. 대통령 돌아오셔. 와, 우리도 정말 대통령을 갖는구나 라는 의미로 봐도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 설레발 아니고요. 이 내용을 이미 43번 뉴스 보여주세요. 이미 정준길 변호사님께서 이미 한 총리 탄핵 사건부터 먼저 선고해야 되는 이유로 글을 이미 썼었어요. 헌재는 한 총리부터 선고해라. 한 총리부터 선고해라. 자, 44번 뉴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한덕수 사건은 각하를 해라. 다른 것도 아니다. 각하해라. 각하돼야 된다. 라고 정준길 변호사님이 얘기했어요. 자, 볼까요? 한덕수 재판 먼저 선고해라. 결과는 각하로 해라. 라고 정준길 변호사님이 이미 했고요. 어제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어떻게 선고할 거야. 26일보다 한덕수는 먼저 하니까 한덕수는 24일이 되겠네라고 어제 했는데 헌재가 들었나 봐요. 저도 김어준 같이 하려면 여기서 헌재한테 가서 정준길 변호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틀렸으면 어떻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또 그렇게 못하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오늘 제목 보세요. 헌재 패닉, 제명 멘붕. 맞죠? 헌재. 제명이 어제 너무 이상했어요. 여러분 어제 제명이 어땠어요? 많이 이상했죠? 자, 정준길 변호사님. 네. 아주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떠세요, 지금 이제? 43번 제가 쓴 논평, 3월 5일자 논평인데요. 그거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그거 보시면서 같이 보면은 훨씬 더, 요거 말고요. 요거는 43번이요. 예. 자, 조금만 올리고, 가상시나리오 1번 한번 봅시다. 자, 가상시나리오 1번. 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탄핵 결정을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서 각하를 했어요. 그 결과, 결국은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화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재심을 청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보궐선거가 끝날 때까지 사건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선고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심을 그냥 각하해버렸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상시나리오 2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상한 것처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200석이 찬성해야만 소추가 된다라고 해서 각하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무효고, 따라서 그들이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지금까지의 탄핵재판도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각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변론 재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선고를 하면 재판이 아마도 소추 요건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헌법재판관이 참여해서 재판했기 때문에 각하할 수밖에 없고, 변론 재개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2명을 빼고 6명이 해야 되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이 됐을 때 그때 원래 6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6명이 전체가 다 찬성할 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기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아시아투데이 정론 뉴스 1번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는요, 남미경이라는 기자님이 계신데요. 그 기자님이 쓴 기사입니다. 소개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예, 우리 남 기자님이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탄핵 재판이 늦어지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 선고될 건가 해서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었는데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먼저 될 거다라는 의견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항소심,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 이후에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2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또 새로운 견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2심 재판과 동시에 선고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예상이 제가 한 예상인데요. 제가 이런 예상을 왜 했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이재명 선고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하면 만약에 이 대표가 또 집행유예 나오면 영향받지 않겠어요?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됐어. 그러면 또는 기각이 됐어. 그러면 나중에 이재명 선고할 때 그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면. 그죠? 또는 만약에 이재명이 유죄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이 탄핵 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그런 오해를 피하려고 하면 이재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선고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도 같이 선고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이 언제 있어요? 바로 3월 26일 오후 2시에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도 이제 월요일인 24일 날 한덕수 총리 각하하고 이틀 후인 26일 오후 2시, 한 2시 1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 대해서도 각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론 제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기사화했습니다. 네, 기사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1번 뉴스입니다. 최장수기 헌재, 이재명 2심과 동시 선고 관측도. 아시아투데이 우리 기자님이죠. 자, 이 남 기자님은 이재명 2심과 동시 선고 관측도까지 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항상 헌재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아투데이는요, 항상 이렇게 우리의 정말 정론을 하고 있다는 걸 꼭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투,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4번 뉴스를 보시면요, 이상한 걸 느낍니다. 자, 민주노총이 등장합니다. 헌재 26일까지 윤 탄핵 선고일 미지정하면 27일 총파업한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저 민노총이 근데 좀 제가 보기에는요, 저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정 변호사님, 멘붕! 예. 제가 지금 제명 멘붕. 26일까지 언제 선고할지 정하라 이거잖아요. 26일 안에 선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26일이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선고, 항소심 선고가 나는 그날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일자를 정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6월 26일 날, 4월 15일 날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멘붕이라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즉시 선고해라. 한덕수보다 먼저 선고해라. 이 얘기를 해도 지금 부족한 마당에 26일까지 선고 날짜만 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민주노총 그냥 얘기 듣고 같은 날 선고를 하거나 또는 같은 날 선고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재판 보고 선고해도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민주노총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리고 총파업한다는 이런 얘기를 왜 해요? 하루 총파업한대요. 20%. 근데 민주노총이 총파업하면 무슨 피해가 와요? 글쎄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하면 형사처벌 받았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지금 형사처벌 위헌 나고 난 다음에. 근데 사실은요, 민주노총이 얼마나 나쁜 집단인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저거? 근데 얘네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만약에 파면을 하지 않으면 상인은 가게를 닫고 학생은 동맹휴학을 하고 모든 시민은 자신의 일터와 삼터에서 일상을 멈추고 함께 강장에 나서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말은 승복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야, 헌법재판소 무조건 인용하지 않으면 학생은 동맹휴학하겠어. 상인은 모든 가게를 닫겠어. 시민들은 일터와 삼터의 일상을 멈추겠어. 그리고 광장에 나와서 뭡니까? 저항하겠어. 이 얘기예요. 아니, 지네가 원하는 탄핵이 되지 않으면 불복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보고는 복종해라, 승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은 이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뉴스는 소개를 꼭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기사 보여드리지 않고 먼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홧김에 서방질,
여러분, 홧김에 서방질. 이런 말 좋은 말입니까? 아니, 정말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보실 때 홧김에 서방질. 아이고, 기사 보여주지 말라니까. 아이고, 보여줬네요. 그대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홧김에 서방질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가요?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홧김에 서방질. 비상계엄이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 보고 지금 홧김에 서방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쩜 저렇게, 진짜 이렇게, 말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윤 대통령 탄핵 어려울 것 같다. 뒤에 말 좋아요. 근데 왜 탄핵 어려울 것 같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탄핵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쪽이 아니면요. 아우, 탄핵 돼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정 변호사님? 맞죠. 근데 저기다가 갑자기 홧김에 서방질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객관적인 분석은 맞습니다.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 결정을 보면 4대 4인데 그 중에서 최소한 2명 이상이 넘어가야 탄핵이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 여론도 그렇고 그죠? 2명이 이제 넘어가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 어렵다라고 한 것은 말은 잘했는데 아니 비상계엄을 홧김에 서방질한 거다. 이런 표현은 왜 홍준표 시장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자, 그런데요. 11번입니다. 재밌는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정치인 중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정치인을 누구라고 했을까요? 재밌는 것은 방탄제명이었습니다. 42.7%.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정치인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42.7%로 1등이었습니다. 자, 2등은 누굴까요? 2등. 근데 저 2등이 진짜 궁금했어요. 자, 2등은 누굴까요? 자,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김문수 4명 중에 누굴까요?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오세훈 4명 중에 누군지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결과는요. 김문수 장관은 당연히 아니겠죠? 한동훈도 아니네요. 그러면 오세훈일까요? 홍준표일까요? 압도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21.3%로 가장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 2등을 차지했습니다. 오세훈이요? 네네. 어머, 의외로 오세훈이 2등이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정치인? 그건 요즘 정책을 자꾸 바꿔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정책을 자꾸 바꿔서요. 네네. 아. 근데 정말 재미난 또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정청래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자칭, 타칭, 요번에 만약에 보궐선거가 있으면 대통령에 출마할 걸로 예상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러지 않은, 대통령 출마가 예상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정청래예요. 오. 네, 정청래가, 자그마치 6등의 랭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거짓말 제일 잘할 것 같은 정치인 1등 이재명이요. 12번입니다. 체포 가능 몸조심하라고 최대행을 겁박했었죠. 사실은 심한 소리죠. 체포 가능 몸조심 최대행을 겁박했는데요. 13번 뉴스 아주 속이 시원하게 권영세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정 변호사님? 예, 이재명의 몸조심 발언은 참 섬뜩하다. 너 주변 사람들 몇 명이 지금 연쇄 사망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조폭이나 할 만한 그런 얘기를,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가 더군다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런 소리 하면 되느냐라고 엄히 훈계를 했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부터, 자, 여러분, 잠시 이렇게 어깨 펴고, 팔 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욕을 좀 할 준비를 하고,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일단요, 제가 이 사람 이야기부터 할까, 저 사람부터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28-1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8-1입니다. 여러분, 유승민이요, 박 전 대통령과 화해 원한대요. 근데 28-1 뉴스입니다. 그 다음 뉴스 보실래요? 배신자 프레임은 옳은 길 간 대가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유승민이 갔던 길을 옳은 길을 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요번에 울산에 국회의원 김모 국회의원 하나 있잖아요.
그 친구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참 제가 보기에는 자뻑이 심한 사람들이다. 자, 유승민은 우리가 선회해 주자고요. 당시에 정말 그게 자기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다 쳐요. 옳은 길도 아니지만 자,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다 쳐. 자신은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네가 그것을 옳은 길이었다라고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듯한 사람은 자신의 어떤 고집을 버리고 왜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반성을 하고 자신이 정말 옳다고 생각한 그 태도나 자세가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승민이 나이도 많고, 그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가 옳은 길이라고 신념이 생기면 그 길로 갔다. 자기가 옳은 길이라고 신념을 가지고 그 길을 갔다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유승민 당신이 말하는 옳은 길은 뭐예요? 근데 이 예를 들면요. 딱 이거예요. 엄청나게 어떤 사람을 때려요. 막 이렇게 팼어요. 팬 뒤에 화해하자. 내가 그때 널 때렸던 건 네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었어.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때린 거야. 그 말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박 전 대통령과 화해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은 자기가 옳은 길을 갔기 때문에 겪었던 대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철수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뭐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자기는 탄핵에 동조하겠다고 막 들어갔어요. 그래 욕을 막 바가지로 먹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우리 저기 내란 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탄핵 소추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죠? 제가 또 퀴즈 낼까요? 정 변호사님은 네. 유승민이 더 싫어요? 이재명이 더 싫어요? 저는요, 사실은 전 유승민이 더 싫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이재명이 더 싫어요? 유승민이 더 싫어요? 더 싫은 사람 골라주세요. 진짜 누가 싫어요? 아니, 정말로 누가 더 싫으세요? 자, 그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29번입니다. 엊그제요. 조계사에 한동훈이 갔거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계사에 총무원장 스님이 한동훈한테 좋은 얘기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동훈이요, 되게 뻔뻔하게 말하는 쇼츠가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쓸 수가 없어서 그 쇼츠를 못 쓰는데, 안철수가 또 갔대요. 네. 29번 뉴스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정 변호사님? 부처님 은덕 퍼지듯 국민 행복 위해 열심히, 매년 이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조계사에 그 우리 진우 스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뭐 이제 정치인으로서 특히 대선을 앞에 두고 뭐 갈 수는 있는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이 결론이 나지 않고 이제 정말 곧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2주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뭐가 이리 급하다고 한동훈이 그렇게 철싹철싹거리면서 여기 갔다고 뒤질세라 안철수에게 쫓아가는 거 보니까 참 안철수도 걱정된다. 예, 그래서 조계사에 뛰어갔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재밌는 것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뉴스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유승민하고 안철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러면 제가 한 대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21번 뉴스 보시면 김상욱이요.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한다고 했었어요. 죽을 때까지 단식. 제가 이 기사 왜 보여드리냐면요. 죽을 때까지 단식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어제. 나는 김상욱이 단식 시작하면 옆에 반드시 양념통닭 사고 컵라면도 들고 짜장면도 들고 족발도 들고 브루스타도 들고 프라이팬도 들고 돼지고기 삼겹살도 굽고 그 위에 김치도 굽고 그리고 옆에다가 저 프라이팬 브루스타 하나 더 가져가서 그 멸치 넣고
그리고 무 넣고 거기다가 다시마 넓적한 거 넣고 그 양파 숭숭 썰어내서 다시마 국물, 멸치 국물 진하게 우려가지고 그 멸치 국물에 옆에다가 국수 넣어서 술술 마시면서 이렇게 마시면서 왜 이렇게 맛있지 할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실 분? 여러분 같이 가실 분? 아, 그리고 떡볶이에 또 뭐 먹을까요? 그리고 부침개도 구워야 되겠어요. 부침개도 쭈꾸미, 그리고 부추, 거기다가 양파 송송 썰고, 김치 송송 썰어가지고, 샥샥샥샥 양념해가지고, 부침개를 지글지글지글하게 구워야 되겠어요. 어디서? 김상욱 단식하는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마 김상욱이 자신의 지역국인 울산에서 못할 것 같고요. 서울에서 할 것 같거든요. 시작하면 바로 가자고요. 자, 22번 뉴스입니다. 그런데 김상욱이요? 울산에서 마스크 쓰고 숨어 다닌대요. 소개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근데 저는 김상욱이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아니 지가 그렇게 떳떳하고 소신 있는데 왜 마스크 쓰고 다니고 숨어 다녀요? 누군가 자기한테 와서 린치를 가하면 당당하게 맞서면 되잖아요. 자기가 옳다며 옳은 것을 지키고 옳다는 신념이 있으면 그걸 보여줘야지. 왜 마스크 쓰고 다니고 숨어 다녀요? 되게 비겁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언론을 향해서는 뭡니까?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자기 혼자 잘나고 자기 혼자 정의로운 척 하잖아요. 아주 뭔가 잘못 배웠다. 당장 저는 제명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명이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제명이한테 한번 보내버리죠. 뭐. 우리 한번 번개팅 할까요? 김상욱이 단식 시작하면 첫날은 안 해요. 둘째 날도 안 하고요. 한 3, 4일 넘어갈 때, 제일 먹고 싶을 때, 제가 갑자기 방송하면서 내일 몇 시까지 김상욱 앞으로 갑시다. 그런 다음에 각자 음식 하나씩 들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모이는 거 어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김상욱 캠프 앞으로 가서 맛있는 거 먹읍시다. 그러면서 알밤 동동주와 인삼 동동주도 옆에다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왜 있잖아요. 이렇게 동동주에서 이렇게 한 그릇씩 이렇게 뜨면서 한 잔 드세요. 한 잔 드세요. 이러면서 먹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경상도에서는 정구지라고 하는데요. 부추 정구지 그거 하고 옆에다가 수정가도 끓여야겠네. 수정가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냄새가 이렇게 막 퍼지면은 수정가 한 잔 드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갈까요? 좋으세요? 자, 그래서 김상욱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정 변호사님,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상욱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기각이 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한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한다? 아, 지금 너무 재밌어요. 사진 치우라고요? 김상욱 사진? 자, 그러면 피디님, 다시 이재명 사진 한번 보여줘요. 김상욱 사진 치우라고 하면 이재명 사진, 저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럼 이거 보여드려요? 아까 그 사진 싫으면? 자, 그런데요. 여러분 좋아하실 만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8번 뉴스 한번 보고 좋아하실 만한 소식 하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이 뉴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지금 검찰이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과 공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죠? 지금 오세훈 시장은 자기는 하늘 아래 부끄러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속한 검찰이 수사를 요구해 왔는데요. 요번에 강철원 서울시 정문부시장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 서울시장 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죠? 제 핵심적인 범행 내용은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는지 여부인데요. 이미 앞에 그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고요. 그 3번에 걸쳐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강 전 정무부시장과 박모 정무특보, 김모 정무부시장, 이창근 대변인 등 오 시장 측근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지금까지 이제 다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 시장에 대한 집무실 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가까운 시일 내에 검찰이 오세훈을 피의자로서 공개 소환할 것이다. 시점은 언제로 보느냐? 제가 보기엔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4월 초에는 오세훈이 포토라인에 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가 한 소리 했는데요. 그건 내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그 검색 한 번만 해봐 주세요. 보니까 내일 할 시간이 없네. 내일은 다른 분을 모시니까 이게 자 제가 드릴게요. 기자님 기사 드렸습니다. 이것까지 보고 가야겠네요. 내일은 이 내용을 안 하니까 이것까지 보고 갑시다. 제가 방금 드린 기사 좀 보여주세요. 정 변호사님 여기에 네네. 한마디 또 했습니다. 우리 홍 시장이. 네네. 지금 사실은 명태균이 전에 이제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던 게 자신이 2명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대통령이 못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사람을 거론했습니다. 한 사람이 오세훈, 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였는데요. 갑자기 홍준표가 오세훈 파이팅! 지나가는 개에 물리겠뿐 이러면서 명태균 의혹 압수수색을 당한 오세훈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지나가는 개는 누구를 말하나요? 명태균이에요. 명태균. 이거 어떻게 해요? 아마 명태균 씨가 이 또 기사를 보면 더더욱 마음에 칼을 갈면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홍준표가 말은 저렇게 하지만요. 오세훈 시장이 저와 같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걸 보고 그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홍준표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뭐 잘 나가는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아무튼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오세훈이 저렇게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도 가까운 시일 내에 압수수색을 당할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런 글을 올린 것이다. 아무튼 오세훈의 압수수색은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갈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7번 뉴스입니다. 언론은 누구보다 더 빨리 정말 낙엽보다도 그리고 갈대보다도 더 빨리 땅에 엎드립니다. 조기 대선 멀었다. 여권 잠룡들 몸 낮추고 이재명 때리기. 이재명 진짜 완전 멘붕이에요. 이재명이 여러분 그 방탄복 입었는데 저 사실 아까요. 챗GPT에게 이재명이 방탄복 입은 거 그려줘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재명이 방탄복 입은 거 그려줘 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챗GPT가 저는 실제 있는 인물을 여기다가 놓고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재명과 가장 비슷한 이미지로 그려줘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이걸 갖다가 공개를 꼭 해야 되나 싶은데요. 제가 이재명과 가장 비슷하게 그려줘 하니까 어떤 그림을 그려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또 우리 PD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PD님 오늘 너무 바쁘신데 이거 드릴 테니까 저 검색어가 그거였어요. 이재명과 가장 비슷하게 방탄복 입은 거 그려줘. 자 PD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재밌게 저 검색어가 그거였어요. 이재명과 가장 비슷한 거 그려줘. 방탄복 입은 이재명입니까? 예. 여러분 제가요 방탄복 입은 이재명 이미지를 그려줘 하니까 저렇게 그려줬어요. 아니 근데 왜 이재명을 악어로 저렇게 묘사를 했어요? 아니 몰라요. 그거는 얼굴을 줬어요. 제가 사진을 줬다니까요. 아, 네네. 제가 무슨 사진을 줬냐면요. 아까 우리 PD님 쓰신 사진 있잖아요. 그 방탄복 입은 사진. 네네.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그 개인 사진. 그걸 제가 검색어에 넣어준 거예요. 네. 이거요. 아, 이 사진을 줬더니 이 사진을 제가 넣어주면서 이 사람이 방탄복 입은 걸 그려줘 하니까 그걸 그려준 거예요. 네. 어떠세요, 정 변호사님? 그리고 보니까는 악어 느낌이 나네요. 제가 비슷해요. 이 놀이를 하고 놀았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어떠세요? 챗GPT가 그린 거예요? 저 아니에요? 자, 근데요. 좋은 뉴스입니다. 23번 뉴스입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기사 소개해 주세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이 기사 내용 잘 알고 또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 그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또 이렇게 아주 기분 좋은 글을 읽어 보셨을 겁니다. 4월 10일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서버를 처음으로 검증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18일 오후 2시에 원고인 위금숙이라는 박사님이 내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중구 성동을 무효소송 사건 재판에서 선관위 서버를 검증해야 한다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정말 대단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세요. 첫 검증 들어갔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24번 뉴스 한번 보실래요?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언론입니다. 기사 제목 한번 볼까요? 국회 선관위 침탈.
침탈,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린 윤석열 탄핵 불가피. 여러분, 국회 선관위 침탈. 정 변호사님 저 기사 소개 좀 해주세요. 글쎄요, 참 이게 어디 지금 뉴스입니까? 인천투데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국회와 선관위, 국회의 계엄 해제를 그냥 하도록 용인해주고 선관위에 가서도 뭐 특별히 한 게 없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서버를 압수조차도 안 하고 온 이런 정도의 상황을 침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신문은 저는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이 인용되느냐 인용되지 않느냐는 두 가지 허들을 거쳐요. 세 가지 허들을 거쳐요. 하나는 소추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느냐. 그죠? 그것이 첫 번째고. 그래서 각하가 아니다라고 하면 인용이 돼야 되느냐, 기각이 되어져야 하는지를 결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는지 여부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허들인데 그것이 사안이 중대해서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대통령 권좌에서 끌어내릴 정도로 반헌법적인 행위를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파괴된, 침해된 이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관계로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정도를 가지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고 사안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거 정말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 헌법재판을 봤으면 탄핵재판을 봤으면 이런 소리 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침탈이라는 단어를 기자가 쓰는 것도 참 황당스러운데요. 이런 게 기사라고 나오는 것도 어이가 없죠. 더 나아가서요.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보세요. 25번 뉴스입니다. 충북 선관위 선거 경비 230억 원 임의 지출의 위변조까지. 정 변호사님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충북 선관위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도 감사를 했는데 수백억 원대의 선거 경비를 임의로 지출하고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저런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까지도 한 거예요. 적발 건수가 몇 건인 줄 아세요? 660건이고요. 금액이 자그마치 230억이에요. 그리고 결의서를 변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게 480번이 넘어요. 아니, 이 정도 되면은요, 이거 구속을 해도 10번 넘게 구속을 해야 되는 거죠. 증빙 서류도 누락된 게 1300개가 넘는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디에 충북선관위예요. 충북선관위가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전 사무차장이, 그죠? 아들이 강화도 선관위에 거기에 가서 일할 때 그때 걔를 거기에 취직시켜뒀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대기 발령을 받았다가 요번에 그 사람이 충북 선관위로 갔죠. 그죠? 그 사람이 뭐 있을 때 있었던 일은 아닌 거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디 가나 다 똑같이 이런 일들이 있다. 쓱샥쇼님이 제발 누가 더 싫은지 묻지 마세요. 다 싫은데 한 명만 찍으면 다른 한쪽은 괜찮은 걸로 인식되잖아요. 저도 방송하면서 가끔 재밌으려고 질문하니까 재밌잖아요. 짓궂어지잖아요. 여러분한테 그거 물으면 여러분이 와 너무 싫어 둘 다 싫어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제가 즐거운데요. 마지막에 제가 즐거운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잠깐만 계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26번 보면요. 결국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4.10 총선 선거 무효소송소 재판부 난공불락의 선관위 서버 검증 결정 왜 했는데요. 결국은요. 까까까까까 그쵸? 네, 정말 우리 부정선거를 계속 의혹을 제기해온 우리 대한민국 보수파 국민들의 승리인데요. 논란이 쓴 지는 5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서버 검증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기사를 좀 프린트해 왔는데 요 한번 아랫부분 보십시오. 아랫부분. 요 아랫부분 보면은 번호가 1번부터 17번까지 돼 있어요. 대법원에 제기된 4월 10일 총선 무효소송 목록인데요. 모두 17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경욱 의원도 있고요. 그 밖에 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지금 이 선관위의 그 선거 관리 관련 의혹들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대로 외부로부터 해킹당할 가능성이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건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내일 또 우리 이 PD님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현재 4월 10일 총선과 같은 결과가 나오려면 확률적으로 보면, 통계의 확률적으로 보면 로또를 40번인가 연속해서 1등을 맞을 확률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또 방송을 하겠지만, 그래서 요번에 이 그 서버 관련된 검증은 매우 중요한 진일보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꼭 봐야 될 뉴스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32번 뉴스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기다리는 뉴스입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문다해, 잘못 모두 인정. 인정? 지가 잘못했으니까 인정해야지.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늦었지만 그래도 음주운전 불법 숙박업. 아유, 근데 대통령의 딸이었던 여자가 불법 숙박업이 뭡니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징역 1년 재갈이란다.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35번 뉴스입니다. 자, 이영애 탤런트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주장했던 유튜브에게 벌금 700만 원 약식 기소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작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나름대로 또 금액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맨 처음에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의 의정부 지검으로 갔는데 또 불기소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항고를 했는데 서울고검에서 이 사건을 재기 수사를 하면서 다시 의정부 검찰청으로 내려보낸 게 아니라 고검에서 직접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 왜 기소가 안 됐던 거예요, 밑에서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유튜버가. 자, 그러면 나는 친분이 없어.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쳐요. 그러면 수사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영애 우리 배우 이영애께서 정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없으면 입증해 보세요. 아니, 없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그런 사실이 없는데. 오히려 없는데도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지를 설명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입증 책임은 고소인한테 있습니다. 없다는 거 입증하세요. 저는 아마 수사관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700만 원 약식 기소됐고요. 재미있는 뉴스 하나 가져왔습니다. 39번 뉴스입니다. 공짜 떡볶이, 핫도그, 야유회인 줄. 윤석열 탄핵 집회, 반대 집회 간 대만 여배우가요. 이거는 제가 왜 하냐면요. 이 여배우래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탄핵 반대 집회를 갔더니 먹는 걸 많이 주더라. 이렇게 올렸대요. 올리니까 밑에 댓글들이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 댓글들이요. 한국에 가서 길거리에서 맛있는 거 많이 공짜로 먹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른 걸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집회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외국에서는요, 깜짝깜짝 놀란대요. 먹는 거 주는 집회. 아무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집회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모습 같습니다. 38번 뉴스입니다. 이 뉴스 역시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유승준이 한국에 또 들어오겠다고 행정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커밍아웃 할게요. 저는 유승준 못 들어오라고 하는데 한 표입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할 자가 하지 않고 할게 한 다음에 미국에 갔다가 그대로 튀었죠. 자, 그렇게 한국에 국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지금 계속 비자를 달라고 하는데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물론 유승준 입장에서는 그거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법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났는데 왜 그거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또 할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준이 지은 죄가 워낙 크죠. 왜 한국에 오려고 그러겠어요? 돈 벌려고 오는 겁니다. 잠깐만요. 멸봉버거님, 좌파 먹방 집회 아니고
우파 먹방 집회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아신 것 같아서 제가 기사는 이상하게 쓴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 쪽 집회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냐 이러면서 줬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여러분 유승준 입국을 찬성하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앞으로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의무를 다한 자들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요. 37번 뉴스 잠시 맞아요. 거짓말로 얻은 결과. 맞아요. 저도 거기 공감. 37번 뉴스입니다. 유명 가수 휴대폰을 주어서 사생활이 알려지기 싫으면 5억 달러 협박했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이게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혹시 휴대전화 쓰시다가 바꾸시면 그 휴대전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보관을 하든지 폐기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가수 한 분이 아마 그 휴대전화를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폐기 처분했다가 그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들어갔나 봐요. 그 유명 가수의 핸드폰인 줄 알고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유출하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했어요. 얼마? 5억. 자, 여러분 댓글에 제가 찬성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불이행한 자는 당연히 입국 불허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입국을 불허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그냥 제 개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래서 유승민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저는 반대. 왜? 유승민이 아니라 유승준이요. 유승준이요. 미안합니다. 유승준. 왜냐하면 본인이 유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반인들하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뇌물, 강요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짧게. 누구를 고발한다고요? 최상목을요. 뇌물요? 네. 강요죄요? 네. 아니 뭐 또 탄핵도 밀어붙인다고 하더니 네. 민주당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어느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하니까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에이 나 그럼 사직서 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뭐 진위 여부가 아직 확인은 안 됐으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거 아니라고 방금 나왔어요. 진짜 민주당이 만약에 진행을 하면 네. 진짜 사표 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그거 절대 아니래요. 그렇습니까? 예, 절대 아니라고 입장 나왔어요. 예. 그럼 하라 이거네요. 칼로 내 목을 베라. 정말 멋있네요. 네. 이제 최상목이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물 강요죄 혐의 고발한다고 합니다. 자, 41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석방 12일 만에 첫 메시지는 부디 단식을 멈춰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석방이 되고 나서 대국민 호소문을 당시에 냈을 때 그 내용 안에 단식을 멈춰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단식을 진행하던 우리 고성국 박사님도 그죠? 뭐 또 다른 루트의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단식을 중단하고 고성국 TV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우파 국민들과 함께 싸우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단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하루씩 지금 돌아가면서 단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 중에 누구라도 건강을 다쳐서는 안 된다 또는 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부디 단식을 멈춰달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셨다라고 합니다. 네, 42번 뉴스 보여드리면서요. 아까 우리가 첫 뉴스 했던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합니다. 그 의미는 정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하셨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내일은요. 이영돈 PD 지금 가장 핫해 이영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 진심으로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하셔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전 이영돈이 황정업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기사 찾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명이인이죠.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이영돈 PD인지 몰랐습니다. 내일 이영돈 PD가 오면 비밀에 붙여주세요.
절대 비밀입니다. 자, 내일 이영돈 PD 실제로 모시겠습니다. 실제로 모셔서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 조사를 하면서 어땠는지, 그 영상을 최적화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센스 있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해서 PD님 마지막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해서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사진을 띄워드린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사진, 그 기괴한 사진을 띄워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보냈던 우리 PD님이 막 웃어. 네, 확대, 더 확대.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정준기 변호사님, 저 사진 띄워놓고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되게 듣는 얘기 중에 불쾌한 얘기가요. 제가 뭐 한동훈에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다른 건 모르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한동훈은 제 후배고 여러모로 제 후보이고요. 저는 한 번도 한동훈을 정치적으로 지지한 적도 없습니다. 제발 저랑 한동훈은 연결하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의 월요일 그 선고를 되게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드리면 24일 날 10시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각하 및 기각이 되는, 각하되는 그런 결정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각하되거나 또는 변론 제기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기각되는 모습을 저는 여러분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정말 우리한테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제 탄핵, 개헌과 탄핵의 이 갈등을 종식시키고, 정말 우리가 계몽된 우리들이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지를 마음을 모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시청자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저 사진 내리라고 하니까 저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 사람의 저 표정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끔 또 배신자를 잊기도 합니다. 제가 배신자 특집을 한번 방송하려고 준비했었는데요. 오늘 제목을 바꿨습니다. 배신자 특집이 아니라 오늘 한덕수 선고로 바꿨습니다. 자,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 이영돈 PD, 아까 그거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이영돈 PD, 내일 이 자리에 모시고 직접 그 영상을 만든 것과 왜 만들었는지, 만드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직접 듣겠습니다. 저도 긴장돼요. 정말로 영상 잘 만들었는데, 그쵸? 자, 정준기 변호사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 박경련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강산 PD님 오늘 저녁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